오늘 청가 이슈를 함께해 주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장혜찬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원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3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우리 측 예술단 공연이요. 시작 시간이 자꾸 변경된다 싶더니 결국 2분 나온다고 그 해프닝이 이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 등장, 그리고 우리 공연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남과 북, 그리고 북과 남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 깊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하네.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찾아봐 베이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보여줘. 어떻게 보여줘. 많이 멈춰. 봄이 정말 와서 더 많은 교류와 그리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갔으면 합니다. 그때 평양에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음악과 노래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교감했습니다. 방송을 하는 이 순간에도 북한은 파격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미공개 영상들이 있었거든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전해드릴 예정인데 조금 전에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 일제 대방출을 했습니다. 북측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4월 초 정치 일정이 복잡하여 시간을 내지 못할 것 같아 오늘 늦더라도 평양에 초청한 남측 예술단의 공연을 보기 위하여 나왔다고 하시면서 짧은 기간에 성의껏 훌륭한 공연을 준비해가지고 온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었습니다. 봄이 온다라는 공연 제목이 펼쳐진 무대에는 남측의 유명한 인기 배우들이 출연하여 자기들의 애창곡들을 열창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남측 예술단의 주요 배우들을 만나시어 일일이 악수를 나누시며 훌륭한 공연으로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준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시하셨습니다. 언론에 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남한 언론 앞에서 일일이 악수를 하고요. 물론 아버지가 김연자 씨 불러서 공연을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술단 참석은 김정은이 처음입니다. 우리 노래 가사 관심이 많아서 물었다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레드벨벳이라는 우리 걸그룹 네. 단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죠. 제가 가는 게 관심이었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고. 저는 저 2층에 서 있는 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네. 국립극장 대극장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갔을 때의 모습과 이렇게 서로 교차돼서 서로 대비가 되더라고요. 지금 조선중앙TV에서 조금 전에 전해드린 영상으로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비슷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미지로 좀 문 대통령을 닮고 싶다. 그런 게 있었을까요? 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흔히 말하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언론에 노출이 잘 안 돼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대중들 앞에 나서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게 모든 게 다 궁금했는데 최근 나타난 몇몇 장면, 몇몇 모습에서 보면 그런 감추는 듯한 모습은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옆에 이설주 지금 북한에서 뭐 여사라는 호칭까지 스스로 쓴다고 하는데 네. 옆에 부인인 이설주를 동반하는 걸로 보면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신경 쓰는 게 나도 이 정상 국가의 지도자다. 나도 다른 어엿한 서방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상들처럼 똑같은 통치자로서 네. 또 최고 집권자로서 대외 활동을 한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가을 얘기했던 게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눌 얘기일 거라고 봅니다만 네. 굉장히 함축적인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잠시 뒤에 한번 가을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속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던지던데요. 나도 이렇게 와서 보는 게 인지상정이다라고 하면서요.
기본적으로 이 정상 간 외교라는 건 이제 주고받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특사단은 물론이거니와 평창올림픽을 전후해서 있었던 또 북한 예술단의 공연 등등에 대해서 직접 이제 참석해서 관람을 했고 네. 그에 상응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우리 이제 예술단이 올라갔을 때 보여준 거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이제 뭐 방북 공연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수를 네. 이제는 고인이 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초청해서 공연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근데 직접 이렇게 참석해서 2시간 내내 공연을 보고 또 공연 전후로 우리 네. 예술단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렇게 접촉하는 모습은 처음 있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였던 행보 이상의 파격을 네.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시그널은 종합적으로 어쨌든 남북 간에 조성된 이 대화와 화해 국면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겠다.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본인도 개방적이고 네. 그리고 보편적인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보이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김정은이 서울 공연 깜짝 제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하자. 가을을 지목한 이유가 뭘까요? 우선 5월에 북미 회담이 예정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그 북미 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어떤 일괄식 타결이 될 것이다. 아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발표가 있을 거라는 관측 그리고 기대를 국제사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테면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북미 간 정상 수교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가을에는 정말 축하하는 의미로 우리 민족이 정말 평화를 위해서 화합한 의미로 공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것 같고요. 비핵화 자신감이 있다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을 자신하고 있는 태도를 진짜요?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번에 네.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고 왔잖아요. 네. 북중 정상회담하면서 최초로 국제 무대에서 정상 외교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 자신감이 좀 붙은 모습으로 보이고 사실 이 북중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약 2주 가까이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행방불명된 게 아니냐 할 정도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이 4월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5월에 이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면 중국에 깜짝 등장한 이후로는 뭔가 로드맵이 제대로 마련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신감 얘기하니까요. 예상 외에 북한 측 반응이 오늘 잇따라 터져 나왔거든요. 기자단이 정작 초대가 되면서 공연 촬영을 못했습니다. 다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서서 항의를 했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이요. 통정부장이 직접 와서 기자들에게 사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렇게 어떤 사죄의 표현으로 적극적으로 이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한 것은 아마도 실제 취재진을 제안하려고 했던 부분이 최초 어떤 방침으로서 또는 관리로서 진행됐던 것은 아니고 약간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 오다 보니 보안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해프닝이 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의전이나 경호에 있어서 굉장히 엄중하고 좀 엄격한 어떤 의전이나 경호를 펼쳐왔을 텐데 네. 그 부분에서 특히 북한이 한국의 어떤 취재진들의 어떤 익숙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과한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부분이 만약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더라 한다면 어떤 의도를 점쳐볼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어떤 실수 내지는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10여 년 전 공연 때와 비교하면요. 지금 김영철 통전부장을 포함해서 우리 측을 대하는 북한 측의 태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심일지 전략일지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레드벨벳 보러 올지 관심들 많았다. 그걸 잘 안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는데요. 악수도 하고요. 또 사진 촬영 때는 레드벨벳 멤버하고도 바로 옆에 서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직접 그분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우리 측 공연단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를 이제 많이 만나 뵙고 싶었는데 저희 첫 번째 공연 날에만 참관을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악수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도 너무 떨려서 남측 언론을 보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남측 분들이 저희 레드벨벳과 만날지 안 만날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두 번째 날도 오시고 싶다고 했는데 일정상 못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깜짝 등장하는 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특히 파격 행보로 존재감 높이려는 의도였다는 외교술인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4월에 바빠서요. 그리고 이렇게 김영철 아마 통전부장 일부러 사과를 시키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얘기할 때 스위스, 그러니까 저 영자 신문들도 스위스 에듀케이티드, 네. 노스코리아 리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다른 열린 사고, 그다음에 네. 문화 예술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뭐 이런 정도는 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지금 통 큰 모습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는 아마 북한이 이번에 이 북미 대화, 미북 대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받아들이는 배경으로 두 가지를 네. 꼽지 않습니까? 첫째는 주관적으로 북한의 핵무력 완성.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모든 걸 끌고 가겠다 이런 관측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최대 압박과 제재에 북한이 굴복을 한 거다 이런 네. 상반된 관측이 있단 말이죠. 그중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김영철 등등은 네.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핵무력 완성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끌고 나가려고 한다라는 걸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봅니다, 저는. 네. 취재단이 지금 속속 당시의 상황을 전해오고요. 조선중앙TV에서 보이지 않았던 2%의 리설주 그리고 김정은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취재단이요. 호텔 너머로 비춰지는 북한의 풍경을 살짝 담았는데요. 도종환 장관까지 도시 색깔이 파스텔 톤으로 달라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이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하이힐에 모두 한결같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뭐 10년 사이에 이제 도종환 장관 말에 의하면 예전에는 북한이 회색 도시 같은 느낌이었다면 네. 지금은 봄이 온 것 같아 색깔이 많이 입혀졌다는 표현을 썼고요. 실제로 취재된 화면을 보니까 핸드폰을 저렇게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네. 볼 수 있고 뭐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북한의 스마트폰이 300만 대 가량 유통되었다 이런 그래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빨간 색깔 이런 정장 좀 북한과는 우리가 사뭇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화사한 복장에 여성들이 자유로운 하이힐을 신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북한을 연구하는 탈북자들 말에 의하면 북한의 장마당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나 음악 같은 것도 몰래 거래가 되고 북한 당국자들, 그 자본주의 문화를 검열해야 되는 당국자들도 우리나라 노래 한류의 팬이 됐다고 할 정도로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선진 문화들이 많이 북한 주민들에게 익숙해졌다. 네.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고 또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큰 행보를 보여주려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네. 10년 전과는 평양의 도시색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개나리가 지금 북한의 개나리입니다. 아무래도 전에 봤던 회색빛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은 아연 활기 띈 듯 보여요. 과거에 이제 평양을 저희가 떠올리면은 네. 일종의 이제 무채색 도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지금 많이 바뀐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대외 경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네.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서도 얘기가 나왔던 그 장마당이 네. 활성화돼서 부분적으로는 시장 경제가 도입이 돼서 북한 경제가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좀 활성화되고 있다는 관측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확인 정보에 따르면 수백만 대가 이미 개설이 돼 있고 네. 또 저 장소가 평양이라는 특수성도 있는 것 같아요. 평양이라는 곳은 경제력도 어느 정도 있고 신분도 네. 확인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북한 그 평양 이외의 나머지 지역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풍경일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돼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듯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서요. 조선중앙TV까지 조금 전까지 속속 보내오는 대동강변 그리고 북한의 마을들, 도시를 거니는 시민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파격의 연속, 예측 불허의 동선까지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 다음 회담에서 뭘 또 깜짝 카드로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물론 문정인 특보는 1년에 2번 정도 회담 정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한때쯤 실무회담에서는 리설주 그리고 우리 김정수 여사가 만나는 것도 한 번은 검토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청와대에서도 2018 남북 정상회담으로 공식 명칭을 정리했던 것처럼 어떤 앞으로 계속해서 정례화될 가능성을 청와대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그 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 자체가 당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만남 장소 자체가 판문점 쪽이기 때문에 사실상 리설주가 방남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자리에서 네. 김정숙 여사와 만남을 가질 만한 공간 그리고 또는 그런 행사를 잡을 만한 여건이 될지는 현재 지금 4일에 잡혀 있는 실무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사실 김정은이 한국을 방남하는 것 자체가 최초이고 네. 물론 어떤 공연에 리설주를 동반하기는 했지만 어떤 의미 있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조금 경계 내지는 좀 신중을 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예상하기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혼자 네. 방남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어떠세요, 같은 의원님 보시기에? 맥락인데요. 이 판문점이라는 장소가 네. 군사분계선 남측이긴 하지만 굉장히 건조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정상 간 외교와 병행해서 열리는 이 이른바 이제 퍼스트레이디 외교라는 것은 비정치적인 성격의 그런 만남들이 대부분인데 장소의 그 성격상 네. 그런 비정치적인 만남이나 혹은 이벤트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장소일 것 같아서 네. 아마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퍼스트레이디 간에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 셔틀 외교 내지는 정상회담 정례화 문제는 좀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남북 간에 이제 정상 간의 한 라인이 개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방북해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 사실은 이 의제를 제안을 했는데 그쪽에서 굉장한 부담을 느껴서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판문점을 장소로 정해서 사실은 판문점이라는 장소는 서로 간의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경호상의 이런 복잡한 문제도 작고. 네. 그래서 이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그게 정례화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몇 차례 더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리설주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좀 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논의 못할 바는 아니다라고 실무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또 한 단계 나가서요. 이런 제안까지 민간단체에서 하는군요. 백두산 호랑이 이제 우리 남한에선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명맥이 끊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한번 들여와서 문화교류를 한번 터볼까? 그런 아이디어 말이죠. 네, 이게 정상회담 의제로 백두산 호랑이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서가 네. 청와대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무진 회담에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북한에 남아있는 백두산 호랑이 같은 경우는 단순히 북한의 영물이라기보다는 우리 한민족을 상징하는 네. 한반도의 영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 당국이 한민족끼리 평화롭게 살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가장 어울리는 상징이 백두산 호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2014년 10월에도 백두산 호랑이를 도입하는 문제가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랬군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당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무산이 되었었는데 네. 한 번 거론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백두산 호랑이가 선물이 되는 것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정상회담에서의 선물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바둑판 알을 받았는데 옥으로 만든 바둑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뭐 중국의 마오타이주와 비단을 비롯해서 그 선물을 차려놓은 상이 정말 길 정도로 대대적으로 보도할 정도로 극진한 대우를 받았는데 정상 간의 회담에서 어떤 선물을 하느냐가 얼마나 국가 간의 예우를 하는지를 드러내는 단초이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 우리에게 정말 성의를 보이고 싶어 한다면 이 백두산 호랑이가 정상회담의 선물로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저 1920년대인가요? 네, 1921년입니다. 네, 대덕산에서 중절모를 쓴 신사 같은 사람이 호랑이가 이미 이제 포획이 된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었었는데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판문점에서는요. 네. 물론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회담이 열리기로 돼 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을 방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반쪽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네. 평양을 방문한다. 만약에 정상들이 이렇게 서로 상대 지역을 방문을 하는 경우라면 지금 우리가 거론하는 선물 또 영부인 대동, 문화행사 이런 게 당연히 실무회담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은 단 하루짜리의
그리고 오전, 오후 뭐 이렇게 나눠지는 정도의 아주 압축적인 그리고 의제도 지금 비핵화만 사실 의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핵화 다음에 또 우리가 당연히 따라갈 수 있는 게 남북 경협인데 그것조차 아직 의제로 잡힐지 안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이런 선물이라든지 또 영부인 대동 문제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본질과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워낙 김정은이 파죽지세라서요. 전혀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갖고 있으니 이런저런 상상은 많이들 하고 계실 회담일 것 같아서요. 특히 문화교류 관련해서는 태권도도 이번에 북한 주민에게 선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북측과 합동 시범을 선보였는데요. 단 한 방의 격파는 눈을 감고도 저렇게 호쾌하게 다 깨지는 거를 바라는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잠시 보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태권도입니다. 격파적인 부분은 이제 환호성도 있고 또 이제 춤적인 부분은 이제 또 같이 박수도 쳐주시고 해가지고 되게 이제 신나게 저희로서도 좀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음악이 나올 때는 약간 경직이 됐다고 하는데요. 공연과는 좀 차이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도난마로 나갈 수 있는 한반도 상황을 원하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이 요즘 조금 짜증난다라는 취지로 트럼프 주변 분들이 얘기했다는 전언이 있어요. 글쎄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근거가 저는 사실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초청이라고는 하지만 가서 북중 간의 회담이 이루어졌고요. 또 러시아의 푸틴도 지금 김정은을 불러서 껴안으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있고 지금 한미 간에는 5월에 아니 미북 간에는 5월에 만나기로는 했지만 그 이전에 지금 아베는 물론 미국으로 달려가서 트럼프를 만난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일본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와 미국 간의 관계, 우리와 미국이 지금 북한을 가운데 놓고 얼마나 협조가 잘 되는지, 얼마나 잘 옥죄는지 이런 건데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삐걱거림이 있다. 뭐 이런 보도라면 결코 우리한테 별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명확한 근거 위에서 사실 보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관측과 예상도 그런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단계적 조치에 김정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가 약간 흔들한 거 아니냐, 우리의 중심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미국 측 조야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한미연합훈련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만 공개하지 않고 로키로 자박자박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년과 많이 다른 모습이죠. 네. 그 한미연합훈련, 독수리훈련이 시작됐는데 우리도 크게 그렇게 훈련을 공개하거나 이러지 않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관영 언론들도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특사단이 방문했을 때 뭐 이해한다라는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했기 때문에 그런 기조하에서 지금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트럼프가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이제 결국엔 비핵화의 해법을 둘러싼 그런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 단계적 동시 조처를 합의를 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얘기했던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과 같은 기조에 그 같은 연장선에 서 있는 해법을 북중 간에 논의를 한 건데요. 그에 반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리비아식 해법 내지는 뭐 볼턴식 해법이라고 하는 즉각적인 핵폐기 수순으로 들어가는 이런 빠른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 국내 언론에서조차 그런 이 리비아식 해법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오히려 그걸 갖다가 미국이 강조하고 나왔을 때 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고 선전포고까지 들릴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관건은 미국이 실질적인 비핵화의 해법을 어떻게 나누느냐,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느냐 이에 따라서 이 북미 간 정상회담의 양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북한은 우리는 리비아가 아닙니다. 북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2월 지방선거 이제 70일 좀 넘게 남았습니다.